안녕하십니까, 백종현입니다. 앞에 우리 시니어 중장년 창업에 대해서 자영업 창업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인도 한번 봤고, 만약 우리 시니어 중장년 분들이 기술 창업을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도 점검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창업과 자영업, 점포 창업 외에는 새로운 창업 형태가 없는가?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다른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창업을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른 형태의 또 창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회적 기업 창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갖는 기업의 형태를 말하는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내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은 인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 인증,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이라는 인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인증 제도를 두고 있는 정부 부처는 고용노동부라고 볼 수 있고요.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입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은 영리 기업도 아니면서도 전통적으로 완전히 비영리인 것도 아닌 그 중간 정도의 사회적 책임 기업을 말하는데요. 이런 사회적 책임 기업은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도 이후에 대한민국 전체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도시재생뿐만 아니고 농촌 활성화 등의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형태의 사업인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점점 더 증가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장년은 특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가져야 되는 조건이 있고 혜택이 있는데요. 먼저 조건을 볼까요? 사회적 기업은 개인 사업자는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일정한 형태의 조직, 다시 말하면 법인이나 조합 등이 됩니다. 이런 형태를 갖춰야 되고요.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설립돼야 됩니다. 또한 한 사람 이상의 돈을 받는 근로자가 반드시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일정 영업 수익을 확보해야 되는데 통상 노무비의 50% 이상을 영업수익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윤이 생겼을 경우에 이윤은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배분이 가능한 잉여 이익금의 3분의 2는 반드시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어떤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용 정관을, 이상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있는 정관을 갖췄을 때 사회적 기업 인증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은 당연히 지역사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를,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적인 어떤 목적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혜택, 법적인 혜택도 또한 큰데요. 먼저 세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것, 재산세를 25% 감면해 주는 것,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하고 4대 보험이 있는데 둘 다 또 감면해 주거나 또는 전액 일부 면제해 주는 것이 있고요. 이제 법인세, 소득세 감면과 4대 보험에 대한 혜택도 크지만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경영 지원에 대한 혜택도 상당히 큽니다. 예컨대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 더 큰 거, 공공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라장터, 조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공공기관 우선 구매 권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생필품,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또는 국가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많이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매율이 통계적으로 보면 알 수 있죠. 또 재정적인 지원 또한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되고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전문적인 인력들에 대해서는 고용인건비의 250만 원 한도에서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도 있고요. 사업개발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물론 사업 개발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와 심의, 평가가 선행돼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돈도 같이 지원해 줍니다. 때문에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가 가속화되는 이런 사회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 중장년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만한 그런 기업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가 큰 트렌드죠. 이제 은퇴를 할 나이가 되면 귀농귀촌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귀농귀촌을 다루고 있는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뭐 농정원이라는 곳도 있고 농촌진흥청이라는 곳도 있어서 그곳에는 농식품 벤처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지원센터, 귀농귀촌 종합센터라는 곳을 운영해서 귀농귀촌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은 은퇴 후에 농촌으로 가서 단순하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창업을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통계해 보시는 것처럼 귀촌 후 경우에는 30대, 40대도 상당히 많은 비중이 귀촌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귀농귀촌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한다면 대개는 6차 산업 창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6차 산업이라는 것은 1차 땅을 파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생산물과 2차 산업, 그 경작물을 가공하는 것, 경작물을 가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장아찌도 만들고 뻥튀기도 만들고 이런 가공을 2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3차 산업은 딸기도 따보고 뻥튀기 만드는데 체험도 해보고 그 말에 와가지고 우렁이도 한번 잡아보고 이런 체험과 서비스가 관광이 이렇게 연계된 것을 이런 서비스를 3차라고 본다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그래서 6 그래서 6차 산업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융합된 융복합 산업의 형태를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6차 산업을 귀농귀촌에서 활용해서 창업하는 사례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의 창업 분야는 때문에 가공을 하는 전문 농업기업, 농업회사를 설립하기도 하고요. 또 농가 외식, 레스토랑을 만들기도 하고 농촌 체험에 대한 교육장을 만들기도 하고 숙박시설과 관광에 대한 민박이나 체험 관광을 기획하기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귀농귀촌과 더불어 새로운 농업 분야에 대한 6차 산업 분야에 대한 창업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창업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일단 특정하게 어떤 설립 주체가 뭔가를 판매하고 이익이 남았다고 전제할 때 그 이익을 어떤 목적에 따라 사용하에 따라 협동조합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남는 이익금을 투자했던 조합원이나 투자자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써간다면 이건 자본주의 기업 형태가 되겠고요. 만약에 남는 돈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쓴다든가 지역사회에 있는 취약계층을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사회적 공헌과 이익을 위해 쓴다면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이제 남는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구매할 때 계속 가격을 낮추는데 공동구매를 해서 가격을 낮추는 데 쓴다면 이건 소비자 협동조합. 그리고 우리가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홍보를 한다든가 뭔가 판매 가격을 높이고 제품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포장을 바꾼다든가 이런 데 쓴다면 구매 가격 인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산자 협동조합. 그리고 이제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도 있죠. 노동조합입니다. 이런 형태를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협동조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일반 협동조합 또는 특수목적 협동조합 등으로 창업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기도 하고 우리 시니어 창업자가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분야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제안드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의 형태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창업의 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추천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설계해야 맞는 것일까? 자금 조달에는 어떤 포인트를 점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